2019 매일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자 사과를 따는 일 권기선. 나는 아버지 땅이 내 것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 마음을 먹은 뒤부터 아버지 땅에 개가 한 마리 산다. 깨진 타일 조각 같은 송곳니는 바람을 들쑤신다. 비옥한 땅은 질기고 촘촘한 가죽의 눈치를 살피다 장악되고 과잉되다 갈라진다. 아버지는 땅을 방치하고 나는 그것을 납치한다. 깊은 목젖을 끌어올려 목줄을 뜯은 늙은 개가 관신이 사과 하나를 놓고 엎드렸다. 세상 혼자 짊어지려던 남자는 무게를 견디다 어깨가 굽었다. 힘은 무기의 정차역 같았다. 엎드린 개가 일어서지 못하고 사과는 지하의 고요한 관을 기억해낸다. 아버지 땅에 몰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은 날, 그해 사과는 한 개도 달리지 않았다. 아버지 땅이 내 땅 되던 날, 나는 사과나무 아래 아버지를 묻었다. 병 걸린 아버지를 먹고 자란 사과나무, 붉은 사과 따는 일을. 사과 따는 일은 사과 따는 일. 나는 아버지 땅이 내 것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어떤 욕망이 여기에 드러나 있잖아요. 욕망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어떤 말하자면은 이 아버지가 상속이 주고만을 기다린다는 이런 것이 좀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은 뒤부터 아버지 땅에 개 한 마리 산다. 개 한 마리 산다. 아버지 땅에 개 한 마리 산다. 그러니까 개를 한 마리 아버지가 키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개가 돼서, 형제들이 개가 돼서, 누군가가 욕심 있는 사람이 개처럼 간신같이 아부도 떨고 뭣도 하고 막 그냥 아주 살갑게 잘한다는 거지 아버지한테. 주인을 보면은 살랑살랑 꼬리치고 좋아 죽고. 예. 뭐 옛말에 개가 집어로 정성같이 쓴다. 그러니까 개가 의미하는 게 어떤 충성스러운 아부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욕망을 실현하는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기도 하네요. 개가 주인한테 충성을 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먹이거든요. 먹을 거 자기. 예. 그 먹을 것에 같이 공생을 해서 산단 말이에요. 인간하고 개는. 그래서 아주 아부를 잘하고 출세를 잘한 사람을 개라고 그래요. 보통 그런다. 충성스러운 개. 예,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충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충복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개로 이제 이걸 표현됐다는 것은 아버지 땅 차지하기 위한 어떤 개같이 열심히 하는 자녀, 그거 관계된 사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깨진 타일 조각 같은 송곳니는 바람을 들쑤신다. 깨진 타일 조각 같은 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 날카로운 타일 조각 같은 송곳니, 개의 송곳니가 바람을 갖다 들쑤신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계속 바람을 넣는 거야. 부추기는 것이죠. 비옥한 땅은 질기고 촘촘한 가죽의 눈치를 살핀다. 촘촘한 가죽의 눈치를 살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죽이란 것은 아빠가 비옥한 땅은 질기고 촘촘한 가죽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은 너무나 아버지가 사과밭을 풀도 잘 뽑고 뭣도 해갖고 너무나 그냥 잘 가꾸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죽은 바로 땅이야. 땅이야. 그러면 이 가죽이 털이 소복히 자라면 잡초가 많이 자랐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묶어둔 땅이라는 말이 이제 되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건 쓸모가 없는 땅은 그렇게 묶어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려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걸 이 방치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 잡풀이 많은. 그래, 촘촘한 가죽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은 아주 잘 가까진 그거를 털이 아주 뽕송이 많이 나게끔, 잡초가 많이 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장악되고 과잉되다 갈라진다. 이제 이게 묵어버리게 되면
가뭄이 들고 어쩌고 해갖고 땅도 갈라지고 못 쓰게 되게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아무 쓸모 없어요. 이 땅 그 누구한테 그냥 저한테 줘버리죠. 뭐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전초적인 일이란 말이죠, 이게. 아버지는 땅을 방치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국에는 땅을 방치하잖아. 응? 들쑤시갖고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과밭 해갖고 뭘 하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이 농사 해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니까 했다, 이게. 나는 그것을 납치한다. 그 땅을. 깊은 목젖을 끌어올려 목줄을 뜯은 늙은 개가 간신히 사과 하나를 놓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목젖을 끌어올려 목줄을 뜯은 늙은 개라는 것은 굉장히 늙은 개라는 건 영악하고 똑똑한 개예요. 그 개가 목젖을 끌어올려 그 목줄을 뜯을 수가 있어. 자유롭게.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과 하나를 놓고 엎드렸다. 그냥 그 사과 하나를 재물이잖아요. 자기 먹을 거. 그것을 하나 갖고 엎드렸다. 아부를 한다는 뜻이지. 뭔가 선물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혼자 짊어지려던 남자는 무게를 견디다 어깨가 이미 굽었단 말이죠. 힘은 무기의 정착력 같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아주 날카롭고 그랬던 공격을 힘은 많이 하고 방어도 하고 이런 무기가 이런 무기는 아이템이 정착력이 돼버리니까 정착력이 됐다니까. 쓸모없는 무기가 돼버리고 녹슨 무기가 돼버려. 정차역. 정착력이 아니고. 정차역. 그 잠깐 쉰. 그러니까 이 무기가 쓸모가 없이 가만히 멈춰갖고 있다는 뜻이죠. 부분 어깨에서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죠. 엎드린 개가 일어서지 못하고 사과는 지하에 고요한 관을 기억해낸다. 엎드린 개가 일어서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부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리고 사과는 지하에 고요한 관을 기억해낸다. 이제 사과 따는 일, 사과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거야. 지하에 고요한 관에 하나의 그 묻어진 그런 기억일 뿐이야, 이것은. 그래서 아버지 땅에 몰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은 날, 이제 자기가 이제 사과를 심게 됐잖아요. 심은 날 그의 사과는 한 개도 달리지 않았다. 자기 과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지. 아버지 땅이 내 땅이 되던 날, 나는 사과나무 아래 아버지를 묻었다. 이제 그때야 자기도 나이가 들고 힘들고 늙은 개가 돼서야 사과밭이 자기 것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엎드린 개가 일어서지 못하고 사과는 지하의 고요한 관을 기억해 낸다는 것이 이미 늙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많이 본인도 늙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옛날처럼 충북처럼 뭔가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사과밭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충북처럼 살아왔던 것 세월에서 마지막에 자기도 이미 이제 늙어갖고 더 이상 아부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된 늙은 개가 돼버리고 그때서야 아버지 사과밭을 물려받았는데 그 사과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병 걸린 아버지를 먹고 자란 사과나무 붉은 사과 따는 일을 그랬잖아요. 자기도 자기 밑에 누군가 자식이라든가 자기 상속을 물려받을 누군가에게 똑같은 아버지한테 내가 했던 것 같은 그 사과 따는 일을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죽어야지 자기 것이 되고 또 자식들이 그 사과밭을 갖다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을 사과 따는 일을 하고 마무리를 누군가가 계속하고 있다 하고 뒷부분을 갖다가 생략을 해놓은 부분이죠. 서양에서는 보통 사과의 상징이라는 것이 에로스지, 에로스. 사랑이나 어떤 탄생, 생명의 그 잉태. 시작, 잉태 그런. 그러니까 그 그리스 조각상을 보면은 그 왼손에다 사과를 다 들고 있어요. 대체로 거의 다. 그래서 그 사과를 들고 있는 거, 지금 저 성경에 나오는 그 사과라는 것도 성경에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그 사과가 상징하는 이 탄생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 시에서는 그런데 사과가 어떤 재산의 소유물로 이렇게 잘 표현이 됐고 그게 여과 없이 그대로 동양적인 정서에서 보면은 부모에 대해 이렇게 효성을 다하지 못한 걸 오히려 항상 자책하고 반성하고 지극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태양같이 통안으로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예. 그런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 대바라진 그런 욕망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요즘 세태는 또 이런 모습들이 흔하죠, 매우. 예. 그래서 그 동양에서는 사랑과 에로스의 과일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서양에서는 사과라면은 동양에서는 그 복숭아예요. 네. 복숭아가 그 병을 고치고 동쪽으로 나는 복숭아 가지러 갖고 물을 뿌리면 낫는다고 하고 또 그 도교에서는 그 3000년에 한 번씩 그 반도 진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하늘에서는 그 반도 진해에서 이 그 심청전 첫머리를 보면 곽시군이 잉태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반도 진해에 그 복숭아를 바치러 가던 선녀가 옥진비자를 잠깐 만나 희롱하다가 그 죄를 얻어서 저기 당신 곽시부인 몸에 들어오고자 이렇게 그 나타났습니다 하고 그 현몽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듯이 이건 탄생과 사랑이에요. 그것이 복숭아가. 예. 그리고 복숭아는 도교나 이런 우리 오래 사는 그걸로서 되고 천도 복숭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복숭아 하나를 먹으면 천년을 산다 뭐 이렇게 그 해갖고 복숭아가 그런 거 있고 복숭아가 또 여성을 또 상징해요. 성을 상징하고 있거든. 그래서 서양에서의 성적인 상징은 사과고 동양에서의 그것은 복숭아예요. 예. 그래서 서로가 이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볼 적에는 사과는 너무 선명하고 사랑이나 에로스로서 너무 강렬해. 막 태양같이 이렇게 강렬한데 복숭아는 밤에 그 불구솜이 그 도화꽃이 핀 것도 그렇고 색깔도 그 복숭아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그 여성적이고 아주 그 부드러운 맛이 이렇게 싹 그 있어요. 밤에 그 느낌이 확 살아나요. 복숭아는. 그래서 동서가 상당히 그 감정적인 것에도 약간 틀린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사과는 매끄럽잖아요. 윤기나고 잘 깎아놓으면. 그렇죠. 복숭아는 알러지가 있는. 근데 그 털이 네. 그 뽀송이 있는 것이 그 보통 여성의 얼굴 중에 그 16세에서 그 20, 3세 돼갖고 이 얼굴이 확 피어날 때를 복숭아꽃 피어나듯이 그 뽀송뽀송이 그 털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다 표현해서 그렇게 아주 그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시들도 많이 있어요. 한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여기서는 어떤 재산의 하나 소유물, 자기가 욕망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어떤 부동산, 땅 이렇게 쓰여가지고 또 굉장히 신선한 감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사과가 또 이게 우리 그 원래 전통하고는 맞질 않아요. 이제 아버지가 니는 먼 땅을 해라. 너 큰아들은 이만큼 가지고 작은아들은 얼만큼 가지고 딸은 얼만큼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정확하게 그 나눠 주었었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서 자본의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다 보니까 자식들 간의 그 재산 분쟁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형제 간에도 많이 갈라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병폐인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 부의 그 분배가 공정하게 많이 좀 일어난다면은 그런 것도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인간의 욕심에서 그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신화에도 보면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를 위협한다, 뭐 제국을 자기를 죽일 수 있다 이런 걸 알면은 따로 이렇게 처치를 하잖아요. 그거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최초의 보통은 요즘 사회에서는 형제간의 재산 분쟁이 많은데 여기서는 부자간의 이걸로 더 이렇게 끌고 그걸 보면은 솔직한 이런 거를 상황을 시로 이렇게 읊은 것 같아서 이건 부자간의 관계가 있지만은 그 밑에는 그 형제간의 그 갈등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깔려갖고 있어. 그러니까 깔려갖고 왜 그 그러냐면은 관계를 뛰어넘어서 부자간의 이런 걸로 또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그 형제간은 아무도 안 나와 있지만 개 한 마리가 산다 해가 형제 누군가가 자기 경쟁자한테 뺏길까 싶어서 자기가 개가 된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 전혀 아버지하고 이거 갈등 관계라기보다는 형제는 아무도 드러나 있지만은 형제를 깔고 내가 경쟁이 하나도 안 돼갖고 있다면 저절로 아버지 거내 땅이 됐는데 뭐한다 내가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개가 됐다는 말은 그 누군가의 경쟁자가 강렬하게 많이 있다는 뜻이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이렇게 추격이 됐잖아요. 없어져 갖고 있죠. 아버지와 개와 그 관계, 그 다음에 사과 이렇게 딱 압축을 시켜가지고
삼자구도 같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상이- 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을 네. 이렇게 감춰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네. 시인으로서는 상당히 그 상상력을 독자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네. 저기 그 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이 특색이 시도 있어요, 시가. 괜찮아요. 그래서 네. 예.